반갑습니다. 우리 그 선형대로 빨리 한번 볼게요.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죠? 이게 다음에 대물에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빨리 좀 하고 빨리 집에 갑시다 우리. 말은 늘상 에고 말만.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이걸 옳은 거죠. 변경 청구할 수 있죠. 변경. 집행기간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준항고가 기다리고 있죠. 자, 이번에 교도소장 지위가 아니죠. 이게 검사 지위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탄핵 주고해서 피해자를 수색, 체포 현장에서 압수색 검증 다 가능합니다. 수색하는 것도 가능하고 체포 현장에 압수색 검증 가능하고. 여러분 여기서 피의자 수색이라고 했죠. 여기 피의자 수색. 이거는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입니다. 그 여기서 수색은요. 이게 증거물 물수 그 당해 사건의 증거물 있죠. 이것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이죠. 근데 이 수색이 두 개는 좀 다릅니다. 자, 피의자 수색하는 거 가능하고요. 일단 체포 현장에서 또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옳은 겁니다. 그래서 4번에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촉탁할 수도 있고요. 옳은 겁니다. 그다음 2번에 단기가 아니죠. 이게 장기죠, 장기. 최근에는 뭐 다른 직렬에 이 3년을 2년 뭐 이렇게 바꿔 출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긴급 체포는 장기 3년 이상입니다. 단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간혹가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번에 긴급 체포의 구속장 발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긴급 체포할 수는 없고, 이런 발받지 못한 경우도 긴급 체포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다. 그럼 근데 4팔까지는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지체 없이 청구해야 되죠. 아무래도 4팔까지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하지 않고 석방 경우다. 이런 경우에 다시 긴급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석방이든 청구했는데 기각되어 석방이든 한번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한 자는 재긴급 체포는 못합니다. 영장 체포가 되죠. 또 영장 구속도 됩니다. 어떤 경우든 재긴급 체포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 예, 틀렸죠. 3번에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경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죠. 이게 뭐 30일 서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30일 아닙니다. 즉시 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죠. 검사가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고요. 검사 석방은 30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피해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 때부터 24시간이죠. 이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 현장에서도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고 또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4시간까지. 48시간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기억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옳은 거죠. 긴급 체포할 때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고. 미연번에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통지서 관련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그렇죠. 석방된 자도 통지서 관련서를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D번에 여러분 그 긴급 체포 그 승인을 건의했을 때 검사는 대면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적법성이 의심스러울 때만 하는 거죠. 그 합당성 이거 나왔네요. 그리고 보강 나왔습니다. 합당성과 보강은 안 됩니다. 그렇죠? 있다. 틀렸습니다. 합당성과 보강은 안 돼요. 긴급 체포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울 때. 사법경찰리도 긴급 체포 권한 있죠. 예, 사법경찰리 긴급 체포 권한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 미연번에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틀렸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밝혀진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뭐 체포 당시 사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것도 틀립니다. 체포 당시 상황 기초로 수사 주체가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근데 경험치에 비춰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이런 위법하다. B번 긴급 체포에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통지서 관련서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긴급 체포의 적법성을 석방된 자 측에서 검토하기 위함이다. 맞죠? 이거. 그래서 긴급 체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3개 딱 정리하고요. 그런데 긴급 체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헌법에서 나오든 아니면 우리 소송법에서 나오든. 긴급 체포의 경우에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죠. 그러면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받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24년 법원직 문제거든요.
일단 1번 어떻습니까? 1번.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덤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전에도 막 나왔던 거죠. 판례 사안이기도 하고. 소급하기 위법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체포가 적법했는데 나중에 이 사후에 석방 통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 소급해서 그 긴급체포 이후에 피해자 신문 여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적법한 거니까요. 따라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옳은 거죠. 이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이게 틀린 거로 한 문제입니까? 예. 가장 옳지 않은 거. 벌써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자, 48시간이 아니죠. 뭐 24시간까지. 24시간까지. 그쵸? 24시간까지. 이게 뭐 답이 나왔네. 그럼 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이 본 지문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4번 지문도 봐보세요. 이 많이 본 지문이 아니에요. 거기 뭐 처음 나온 지문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수사준칙에 있습니다. 수사준칙. 그러니까 수사준칙 할 때 우리 테마 할 때 수사준칙을 좀 꼼꼼히 봤잖아요. 그 수사준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실 때 처음 보는 이런 수사준칙이 나온다.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 거기까지 양을 넓혔다면. 근데 이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양을 넓혀서 이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그래도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속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했던 친구는 테마책을 보시면서 양을 좀 넓히는 것은 맞아요. 그 이제 해보세요. 지금은 계속 암기를 해보세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답이 나왔다면 이거 볼 필요 없다는 말인데 좀 이상하게 들렸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사준칙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 여기에 일시장소 이런 것들 쭉 가서 석방서를 작성해. 석방했으니까 석방서 같은 것은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서류 많이 작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류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속장 신청 후 석방을 한 경우에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석방 건의서를 작성 제출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준칙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한번 기억해 버리세요. 그냥 석방했다면 석방서를 작성한다. 그 작성되는 그 적어야 되는 내용들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석방서를 작성한다. 석방서를 석방했다면 석방서를 작성한다. 뭐 이런 것들 참고로. 석방하면 검사에게 보고만 하면 되고 건의서를 작성 제출해서 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됐죠? 석방서 작성, 지휘 받을 필요는 없고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요. 1번에 사법경찰이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 피해자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을 말하고 진술급 공고지. 여러분 이건 조금 그렇긴 해요. 그냥 한번 참고로만 봐두세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형사소송법에는 진술급 공고지라고는 되어 있지 않죠. 미란다 고지에. 그런데 형소법에는 없는데 수사준칙에 우리 진술급권도 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좀 알고 있어 보세요. 이거는 좀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지문은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수사준칙에는 진술급권 고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형소법에는 진술급권 고지는 없다. 이 정도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번에 사법경찰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긴급체포서를 반드시 작성 첨부해서 긴급체포서 작성 시로부터 48 이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뭐 48은 없죠. 우리 검사의 승인은 수송법에는 적시, 우리 수사준칙에는 12시간, 예외적으로 24시간. 기억해 두세요. 적시 12, 24. 특별시, 광역시, 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24시간. 그렇죠? 12시간. 이걸 구체한 거고요. 우리 수송법에는 적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피해자 수사를 할 수 있다. 피해자 수사, 즉 수색을 할 수 있죠. 이런 거다. 그 다음 4번에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틀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압수가 아니죠. 이건 이게 이때 압수 영장 청구는 재판 때부터 48입니다. 그죠? 재판 때부터. 이게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 24시간까지는 좋아요. 24시간까지 압수해 검증이 가능한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재판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압수 후가 아니에요. 재판 때부터. 많이 물어보죠. 이런 것들은. 자, 5번에 1번 지문은 옳은 거죠.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 영장 없이라는 이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아예 동일한 범죄로 체포 못한다 해서 틀리죠. 영장 없이는 체포 못한다. 즉
영장 없이 하는 체포인 재긴급 체포 못한다 이 말이죠. 이 문장은.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영장 체포든 긴급 체포든 아예 뭐 체포를 못한다는 거니까 이건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는 이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있으면 옳은 거고요. 이게 빠지면 틀립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서. 일단 2번에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어요. 근데 미란다 원칙을 체포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이거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란다는 사전에 고지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사후에 고지가 가능한 거죠. 3번에 30일 이내 긴급체포서 첨부의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석방했다면 30일 법원 통지 맞죠? 다음 4번. 자, 체포에서 구속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속기간은 재판 날부터 계산한다 맞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24년에 경찰 특공대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1번. 일단 가장 적절한 것 옳은 거 고르라 문제입니다. 사경이 뭐 석방했다. 즉시 경찰 상행에 보고한다.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긴급 체포가 2년입니까? 아니죠. 3년이죠. 3년. 답이 여기 달려 있다. 야. 이걸 맞죠. 그죠? 체포 당시 상황처럼 너무 많이 했던 거고. 우리 208조의 재구속 제한이요. 구속했다 석방한 자는 동일 범죄로 재구속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재구속 못한다. 여기 구속됐다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됐다 석방된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죠, 여러분. 구속됐다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동일 범죄로 재구속 못하는데 여기 구속됐다 석방된 자는 말 그대로 구속 그 자체 구속됐다 석방한 자를 재구속 못한다는 거예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됐다 석방한 자를 구속할 때는 이 208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208조가 적용되잖아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 6번에 욕을 했다는 겁니다. 욕을. 그리고 미란다 고지했고요. 자, 그래서 뭐 기억번에 A가 갑을 체포할 당시 갑은 모욕 범행 실행 중이나 실행 직후 인자에 해당하므로 현행범입니다. 그렇죠? 욕을 하고 있으니까 현행범이 맞죠. 그 도망이나 증거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운전면허증도 교부했고 주민들도 봤으니까요. 즉시 뭐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갑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다. 예, 다 옳은 겁니다. 7번. 전날 밤 술을 마신 뒤에 식당 건너편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건 쭉 갔는데 여기 음주운전죄가 범인 범죄가 명백하지도 않아요. 또 도망이나 증거의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그 자체가 위법하죠. 현행범 체포가. 호흡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호흡 측정 불응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체포 자체가 위법하니까요. 맨 마지막에 위법하다. 맞죠 이건. 범인 범죄가 명백하지도 않잖아요. 또 도망이나 증거의 염려도 없잖아요. 지금 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그다음 범죄 실행 직후인 자라는 것은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위라는 것이 체포를 당하는 자의 입장 아니죠.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입니다. 체포당하는 이 당자가 빠져야죠.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적으로 장소로 접착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포하는 자.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 교사, 교장 40분 이건 실행 직후 현행범이니? 아니에요. 시간적 접착성이 없습니다. 4번에 미란다 고지하라는 겁니다. 옳은 거죠. 8번에 사인의 현행범 체포 불필요한 지체 없이 즉시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인도를 했죠. 구속장 청구기간 48시간의 기산점은 인도받은 때. 사인의 현행범 체포가 때가 아닙니다. 인도받은 때 됐죠. 그 다음 니은방 같은 경우에 앞번에 체포하는 자 입장이라고 했죠. 그 제3자 입장도 아니고 일반인의 입장도 아닙니다. 됐죠. 이 제3자 입장 틀리죠. 이게 일반인의 입장 이렇게 들어가도 틀립니다.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자, 디귿번에 여러분 우리 현행범 체포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요건인가?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우리 판례는 요건으로 봐요. 긴급 체포는 명문화되어 있는 요건입니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요건으로 봐요.
근데 이건 긴급 체포와는 달리 필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로 요건으로 봐요. 도망이나 증거멸이 염려 말이죠. 리얼반. 뭐 즉시 인도하도록 돼 있죠. 현행범 체포하면 사인이. 그다음 미연번에 이건 실행 직후 현행범이 맞죠.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인접한 운동장에서 체포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접착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합니다. 자, B번. 이건 우리 앞번에 봤죠. 음주 감지기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음주 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를 향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현장을 도주하려고 하자 단속 경찰이 음측정기를 현장에 가지고 오도록 지구대에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약 5분간 붙잡았다가 음측정기 도착한 후에 측정 거부 행위를 이유로 음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에 이것은 단속 경찰의 현장 이탈 제재 행위가 음측정 거부죄 성립 이후의 사득에 불과한지 아니면 위법한 체포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뭐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 다음 기억번에 211조 현행범 규정한 범죄 실행 직후인자라는 것은 범죄 실행 일을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 아니죠. 예. 체포하는 자. 그 다음 니연번에 자, 미란다는 사전에 하는 건데 뭐 이런 경우에는 자, 제압한 뒤에 지체 없이 이를 행할 수가 있죠. 옳은 겁니다. 그 다음 D급번인데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형사 미성년자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안 되죠.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하는데 어떻게 현행범 체포합니까? 우리 현행범 체포 요건은 범인 범죄가 명백해야 돼요. 범죄 자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실행 중 실행 직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리얼번에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변호인 승리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허위공무서 작성죄가 성립되죠. 옳은 겁니다. 자, 10번에 1번 현행범 체포 요건에 갖췄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뭐 긴급 체포하고 그 요건 판단은 동일하죠. 그 수사 주체가 판단하고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옳은 거고. 2번에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그 체포 당시 상황 기초로 수사 주체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판단했죠. 그렇다면 사후에 이게 무죄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현행범 체포는 즉법해요.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소란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즉법하다. 3번. 여기는 반드시 미리가 틀렸죠. 반드시. 미란다를 반드시 꼭 미리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미리. 이게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미리 한다. 원칙적으로 미리 또는 미리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맞죠. 근데 반드시 미리 이건 틀립니다. 4번에 현행범인 체포 경위 그에 관한 현행범 체포서 범죄사유 기재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체포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 요건 즉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이건 즉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면. 자, 그 다음에 쭉 스토리는 이런 보셨죠. 뭐 여기에 다짜고짜 뭐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급이 나서 뭐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 1번에 어리 조사할 것이 있다는 갑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다 하더라도 임의동행은 즉법하지 않다. 그쵸? 이거는 임의동행은 자발적으로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갑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이 긴급체포 절차를 아무리 밟았다 하더라도 긴급체포는 위법합니다. 임의동행이 위법이라면 임의동행 이후에 긴급체포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 하더라도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만일 갑이 을에게 피내사 신문으로 동행을 요구했더라도 을의 변호인 직경교통은 인정돼야 한다. 당연합니다. 피내사자도 직경교통권이 인정돼요. 만일 갑이 잠깐 뭐 경찰서 내 다른 사무실 간 사이 도주했다. 도주죄가 되는가? 안 됩니다. 즉법하게 체포 구금된 자가 도주죄의 주체가 됩니다. 이거는 위법하게 이제 불법으로 체포된 자니까 도망쳤을 때 도주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12번.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체포할 수 있지만 타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경미범죄네요. 그러니까 일정한 주거 있는 경우에 하나다. 틀렸죠. 우리 영장체포의 경우에 경미범죄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 부정 또 하나 출석 불응이 있습니다. 근데 주거 부정 안 한다고 해서 틀렸죠. 이거 여러분 오해를 좀 놓칩니다. 조심하세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것은 맞아요. 제시한 것으로 충분하다 아닙니다.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토록 돼 있어요. 제시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틀리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본 교부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번에 여러분 그 서면으로 48시간이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체포를 했다면 지체 없이 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4개, 없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1인 4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지체 없이가 뭐하니까 우리 형소규칙 수사준칙에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8시간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갑자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다음 4번에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 인도를 받은 때 이거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죠. 자, 사인 현행범인 체포입니다. 이때 미란다 고지하는 거 아닙니다. 사인은 즉시 인도. 이 즉시라는 것은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인도를 받은 수사기관이 그때 미란다 고지하는 거고 미란다 고지할 필요 없다면 틀립니다. 이때 미란다 고지해야 돼요. 인도받은 수사기관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죠. 13번. 이게 발부가 틀렸죠. 청구입니다. 청구. 구속을 하려고 하면 48까지 구속영장을 청구죠. 청구. 발부가 아닙니다. 청구를 일단 하면 돼요. 청구. 청구하고 나서 48 지나도 뭐 괜찮습니다. 체포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50만 원 이거 뭐 경비범죄죠. 경비범죄죠. 이게 주거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서 경비범죄 주거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서 체포영장이 안 체포. 이건 틀렸죠. 우리 영장 체포의 경우에는 경비범죄는 주거 부정 또는 출석 요구에 불응이 있으니까요. 그다음 3번.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 대면조사는 임의수사입니다. 긴급체포 승인을 건의했을 때 그 대면조사는 임의수사예요. 임의수사니까 동의를 해야만 검찰청 호송이 가능합니다.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틀려요. 의무가 있다? 틀리죠. 당연히. 4번. 이 자동차 범퍼입니다. 이건 당연히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죠. 이건 뭔데요? 이게 실행 직후에 현행범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의한 의미의 현행범인 아니에요. 왜? 1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행 직후에 즉 현행범인. 실행 직후는 빼버리고 그냥 현행범인이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 뭔데요? 준현행범인입니다. 준현행범.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되는 준현행범인. 따라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죠. 여기 일단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거 옳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현행범인 아니에요.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4번. 사법경찰은 피해자를 체포할 때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고 진술법권 알려줘야 한다. 뭐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체포할 때 이런 것들 다 알려줘야 되고 진술법권 알려줘야 한다. 그렇죠. 여기는 뭐 우리 체포 절차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뭐 수사준칙까지 이제 고려해서 우리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이고 법원성이 있으니까 진술법권 알려주라고 돼 있죠. 이게 수사준칙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수사준칙 내용. 진술법권 알려줘야 한다. 뭐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사법경찰은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해자를 수속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이런 말이 나오면 뭐 12시간 아니죠. 이런 말이 나오면 24시간 이게 나와야 돼요. 24시간. 긴급체포 승인 말이죠. 24시간. 3번에 이게 사후에 밝힌 사정 일처로 법원이 판단한다. 아니죠. 체포 당시 상황 일처로. 그 다음 4번에 이 즉시 인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 즉시라는 것은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란 뜻이죠.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틀렸죠. 예,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란 뜻. 기억번에 예, 현행범위로 체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인접한 운동장이니까요. 이건 현행범위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입니다. 니엄번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된 경우에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할 수는 없는 거다. 틀렸죠.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자가 석방됐다. 동일한 범죄로 재차 체포 못합니까? 아니죠. 영장 체포 석방된 자는 동일 범죄로 다시 영장 체포됩니다. 다시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긴급 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다면 재긴급 체포를 못하죠. 이때도 영장 체포, 영장 구속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체포영장 뭐 석방된 자는 동일 범죄로 다시 재영장 체포 됩니다. 없다. 틀렸고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 인도를 받은 때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맞죠?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체포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그렇죠? 일반 사인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일반 사인이 타인의 주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옳은 겁니다. 미연번에 긴급 체포된 자가 석방되더라도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죠. 영장 체포나 영장 구속은 되니까. 재긴급 체포가 안 되죠. 영장 체포나 영장 구속은 되잖아요. 자, B번에 영장은 원칙 유효기간 7일입니다. 7일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한 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7일 넘는 유효기간을 가진 영장을 발부 가능하거든요. 근데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합니다. 그럼 더 길게 잡아줘요. 10번에 체포하지 않거나 재판 피해자를 석방했다. 여러분, 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체포를 하지 않았다. 가능합니다. 왜? 영장은 허가장이거든요. 명령장이 아니고. 기소 전의 영장은 허가장이니까 체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 피해자를 조기에 석방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30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되어 있어요. 자, 뭐 30일에 서면 법원 통지가 있죠. 이건 뭔데요? 긴급체포입니다. 이거 좀 비교해 두라고 했죠, 항상. 긴급체포한자를 검사가 석방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30일 서면 법원 통지예요. 긴급체포의 경우에 검사 석방은 30일 이내 서면으로 법원 통지. 뭐 체포영장이든 또는 구속영장이든 발받았는데 뭐 체포나 구속을 안 했다 또는 석방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토록 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장 체포, 자, 체포영장, 그 다음 구속영장. 체포나 구속하지 않았다. 이 경우와 긴급체포, 석방, 이것을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16번에 뭐 긴급 체포했답니다. 그 갑은 폭력으로 장하는 을에게 밀한다 고지하는 것. 이거 뭐 옳은 거죠. 그다음 니언번에 4월 13일 15시까지 관할지방 판사로부터 을에 대한 구속영장 발받아야 한다. 체포를 언제 했습니까? 4월 11일 15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8까지는 지체 없이 48까지는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4월 11일이니까 12, 13일 15시까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13일 15시까지 청구만 하면 되죠. 근데 발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4월 13일 15시까지 즉 48시간 딱 되는 시점에서 여기까지 청구하면 돼요. 발부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갑은 을이 선실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서 2019년 4월 12일 14시 여러분 우리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긴급 체포가 4월 11일 15시니까 4월 12일 15시까지 우리 24시간까지 가능한 거니까요. 4월 11일 15시니까 4월 12일 15시까지 가능한 거죠. 여기 보면 4월 12일 15시까지 가능한데 12시, 14시에 영장 없이 압수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옳은 거죠. 15시까지는 가능하잖아요. 14시까지는 15시까지 가능한데 4월 12일 14시 했다고 하니까 이거 옳은 겁니다.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보관한 물건에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 때부터 24시간까지 24시간은 만 하루니까요. 열번에 갑은 긴급 재판 흉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4월 13일 9시에 압수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긴급 재판 때부터 48까지 청구를 하면 돼요. 그죠? 긴급 체포가 4월 11일이었죠. 그리고 4월 12일, 13일 앞번에 그 15시니까 4월 13일 15시까지 청구가 되면 돼요. 그죠? 근데 9시에 청구했으니까 이건 적법한 거죠. 이런 문제는 어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은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을의 석방 경우에 석방 날부터 30일의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한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사법경찰관 갑이에요. 사법경찰관 갑이니까 석방을 했다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검사가 30일이에요. 석방을 30일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한다. 여러분 실수를 유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에 여기 석방한 놈이 자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갑이라고 했을 때 이 석방한 자가 사경인지 검사인지 이거 잘 보세요. 내용이 달라지니까. 자,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자, 기억번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영장실질심사 공개를 안 합니다. 비공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비공개다 기억해야 되고 이거 옳은 거죠. 여기에 판사는 이해관계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인 하면 틀려요.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다. 일반인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미연말에 피해자 신문은 법원 청사 내에서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는 거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찰서 이런 말이 나와서 혹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피해자 신문은 법원 청사에서 하는 게 원칙은 맞겠죠. 그런데 출석 거부한다.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 그러면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도 신문할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형소규칙이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영장실질심사 이 부분을 형소규칙 내용을 가지고 조금 출제를 한 다른 직렬의 출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그 알짜에 제시된 이 정도 규칙 내용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좀 한번 익혀두세요. 디귿번에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도중에 판사가 더 피해자 접견할 수 있다. 신문 도중에는 접견 안 됩니다. 신문 도중은 조력이죠. 신문 시작 전에 접견입니다. 신문 시작 전 접견. 신문 도중에는 조력. 신문 도중 접견 틀렸습니다. 디귿번에 검사 변호인은 판사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신문 도중에도 판사 허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문이 끝난 뒤에 의견 진술인데요. 그 신문 도중에도 의견 진술 가능합니다. 그 미연번에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지방은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그렇죠? 이 경우에 변호인 선정 효력가 신문시 안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 사선이 없으면 국선을 선정하는데 이게 영장이 기각되면 딱 거기까지. 영장이 발부가 되면 1심까지 가요. 그런데 변호인 선정 효력이 신문시 안 한다라는 건 틀리죠. 발부가 되면 1심까지. 발부가 됐을 때 1심까지. 그 다음 기각되면 그 기각 결정 시까지예요. 그렇죠?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그러니까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것은 결국 발부가 된 경우에 1심까지. 기각됐다면 기각 결정 시까지입니다. 국선 선정했을 때 그 변호인 선정 효력이. 그래서 여기는 뭐 신문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겁니다. 다음 B번에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해자를 신문하는 때에 공범의 분리신문, 그 밖의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하는 거다. 당연합니다. 영장실질심사할 때 그 신문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합니다. 요 조서가 315조죠. 그 311조 하면 안 돼요. 315조를 통해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315. 그다음 18번에 여러분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의외로 좀 놓치는데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여기 자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긴급 체포했대요. 그리고 이 접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접수된 시점이 뭐 24일이랍니다. 24일. 그리고 반환이 된 게 검찰청 반환이 25일이에요. 24, 25는 빼야죠. 그렇죠? 긴급 체포해서 구속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영장 실질 심사했던 이 기간은 빼고 그러고 나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2월에 28일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손가락으로 꼽는 게 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자 23, 24, 25 빼고 26, 27, 28 하고 그다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10일 되는 날을 꼽으면 되는데 그러면 3월 6일이 나오죠. 됐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19번에 구속영장 발부에 적법하게 구금된 피해자가 피해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피해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구속영장은 우리 그 수사 단계에서 우리 조사를 받는 것까지도 다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된 자가 뭐 조사실에 출석 안 하겠다면 구속영장 효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체포영장을 발받아서 인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 가능하다. 미연번.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서 72조
자, 이걸 우리가 사전고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미란다 고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고지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인 구속할 때 사전고지, 요 이성기는 이거는 법관에 한 사전청문 절차라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주어져 있는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그런데 이미 보장되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위법한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해서 공판 절차에서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 이 변호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고지가 된 거죠. 그렇다면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아니한다. 틀렸죠. 뭐 달라지지 않는다. 뭐야? 이거 위법하다. 이것도 똑같이 위법하다 이 말이죠.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됐죠? 70이죠. 사전고지는 중요합니다.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70이죠. 그 다음 사후고지 88조 있죠. 사후고지 88조는 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전고지, 사후고지. 디귿번에 여러분 지방은 판사재판은 불복이 안 되죠. 원칙적으로.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됩니다. 근데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는 없으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항고도 안 되고요. 준항고도 안 되죠. 그렇죠?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됩니다. 그다음 10번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무렵 종전구속자이기 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아니죠. 여러분 영장은 사건마다 발부가 돼요. 그러니까 A죄 영장 구속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당연히 B죄로 다시 구속을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구속된 부분이 생기는데 영장의 효력이 사건을 단위로 하니까 자 이거는 위법한 구속이 아닙니다. 다음 미연번에 88조 사후고지절 사후고지는 공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전고지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반해도 구속영장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다. 틀렸죠. 20번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한 때 10일 이내 피해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거다. 그렇죠. 10일. 사경구속기간은 10일이니까.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검사가 피해자를 구속한 때 또는 인치받은 때 10일이죠.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한번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돼요. 1차 10일. 연장 일수를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2주일 연장은 안 됩니다. 5일 연장은 되죠. 1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만료일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달입니다. 그런데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검마다 2개월 2차 결정 갱신 맞죠. 그런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 이후 보초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상소심은 3차입니다. 각 신검마다 3차 이게 틀렸죠. 상소심에서 3차. 각 신검마다 2차, 상소심에서 부득이한 경우의 3차. 자, 리얼번에 검사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관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렇죠?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됩니다. 지방법원의 판사 재판은 항고, 준항고 안 되죠. 여러분 항고는요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예요. 그 수소법원의 구성원인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즉 명령이죠. 이에 대한 불복이 준항고예요. 준항고는 한 개 더 있죠. 그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다투는 것도 준항고입니다. 그 지방법원 판사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옳은 거죠. 미연번에 현행법인으로 체포된 피해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부터 계산한다. 아니죠. 체포된 날부터. 비업번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을 때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X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법원의 구속기간 공소되기 전 체포구인 구금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죠. 체포구인 구금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산입을 했었는데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기소된 날부터죠. 기소된 날부터. 그래서 수사단계의 체포구인 구금기간은 산입 안 됩니다. 옳은 거고. 그 다음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한다. 그렇죠.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있습니다.
구인은 특정 장소에 인치하는 거고 구금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구인의 시간 한계가 24시간입니다. 구인을 해서 유치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유치도 구인의 효력을 이용해서 유치하는 거니까 유치도 24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인 이사, 유치 이사 이게 48시간으로 바뀌면 틀리죠. 구인 이사, 유치 이사, 구인의 이사, 유치한 이사들 이런 이야기 했죠. 3번. 자,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갱신에 있어서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까지. 그렇죠. 상소심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3차. 예, 4번에 검사 또는 사경원에 의해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이 검사 사경입니다. 이게 부분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검사 또는 사경, 즉 수사기관이 구속했다가 석방을 했는데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재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 한 개의 목적을 위해서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합니다. 예, 별개 틀렸죠.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사례형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변별력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주거의 침입에서 구속을 했다. 뭐 이런 경우에 뭐 주거의 침입을 해서 뭐 절도를 했다. 주거의 침입에서 절도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 주거 침입 한 개, 절도 한 개입니다. 야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주거의 침입에서 뭐 절도를 했다. 뭐 주거 침입 한 개, 절도 하나요. 이거는 원래 별개의 범죄죠. 그렇죠. 그런데 구속에 있어서는 이걸 동일한 범죄로 엮어주는 게 바로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목적을 위해서 동시에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 이게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쳤다.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형법상은 별개의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속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죄로 엮어주는 겁니다. 그다음 21번에 1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총,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거 형소규칙 이야기거든요. 구속전 피해자 신문 여기에는 우리 형소규칙을 좀 폭넓게 최근에 물어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세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총,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판사가 얻어서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우리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다음 이번에 판사는 신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호송경찰관 기타의 자를 퇴실하게 하고 신문 진행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에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시작 전 접견할 수 있고 신문 도중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신문 시작 전 접견, 신문 도중 조력, 조중 접전 이렇게 조중, 조력은 중, 접견은 전. 옳은 겁니다. 4번에 판사는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서 신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에 제3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할 수 있다. 신문할 수 있다. 됐죠. 23번에 기억번 체포영장은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여의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자,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영장 체포, 긴급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요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문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해자를 신문해야 돼요.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때 하는 거냐?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서 피해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맞다라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도 틀립니다. 왜? 요거.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게 없어요. 이전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전에 법은. 근데 법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법원 이런 판단 안 합니다. 필요적 신문제도가 도입됐다고 해요. 영장이 청구되면 이런 것을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 마지막에 할 수 있다가 하야 한다라고 돼 있어도 이대로 가면 틀립니다.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된 피해자 지체 없이 피해자를 신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 조금 전에 긴급체포, 영장체포, 긴급 현행범 체포 그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를 신문해야 한다. 됐죠?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하나 아니에요. 무조건 신문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필요적 신문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쭉 가다가 신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옳은 지문이라고 판단할 친구들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리다고요. 하여야 한다 돼 있어도 요것 때문에 구속사유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인정했을 때 신문해야 한다. 아니라고요. 그냥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지체 없이 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부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신문할 수 있다. 이 바로 틀렸다 쉽게 냈을 건데 하여한다 이렇게 바뀌면 혹 맞다라고 처리하는 친구들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틀립니다. 그 다음 미체포 피해자 있죠. 미체포 피해자. 체포된 피해자고. 미체포 피해자에 대해서 청구받은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여기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에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체포 피해자는 일단 피해자를 인치해야 되니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하여 구인한 뒤에 신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도망쳐버렸다면 구인과 신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영장이 발부되는 거고요. 둘 다 뭐 신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신문을 해야 되고 체포된 피해자는 미체포 피해자는 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한 뒤에 구인한 뒤에 신문해야 한다. 도망치면 뭐 불가능이죠. 그다음 미연반.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시 피해자에게 변론이 없을 때 지방판사는 직권의 변론을 선정해야 하고 변론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의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론이 없게 된 때 이건 여러분 직권의 변론 다시 선정해야 한다. 틀렸죠. 할 수 있답니다. 이건 뭐 놓치기 쉬워요.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사선 없으면 국선을 선정해 주는데 이 뭐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 변론이 없다는 거죠. 다시 변론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다음 D급반.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시작 전 접견할 수 있고 피해자는 판사의 신문 끝난 후에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아니죠. 신문 도중에도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에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신문 도중에도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얼번에 판사는 지당 신문기일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신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접수 그리고 반환은 뭐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죠, 여러분. 접수 반환 산입되지 않는다. 이건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영장실질심사하고 적부심에서 접수 나오고 반환 나오면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24번 기억문에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신문해야 하고 피해자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해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형소규칙인데 좀 기억해두라고요. 신문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신문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할 때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옳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신문할 수 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시작 전에 접견할 수 있고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의외로 놓칠 수 있어요.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소규칙에 접견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다. X. 있다. 접견 시간 정할 수 있다. D급번에 피해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거의 첨부된 고소고발장, 뭐 이건 열람할 수 있죠. 지방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외하고 위 서류의 전부 일부 열람을 제한할 수는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형소규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우리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원 판사에게 제출되어 있는 구속영장 청구서,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해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소 전에 우리 적부심 있죠, 적부심. 이 적부심 절차에서 그 고소장하고 피신조서 있죠, 피신조서. 이거 열람 등사
건이 있다. 열람등사건이 있다. 이런 헌재 결정이 있었죠. 예, 구속적부심에서 자, 변호인은 고장압 빈조서에 대한 열람등사의 권리가 있다. 이게 헌재 결정입니다. 이 헌재 결정을 반영한 형소규칙이 있다 했죠. 형소규칙. 이게 이겁니다. 형소규칙. 이거는 이 적부심 절차에서 고장압 빈조서 이것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변호인이 열람과 등사를 청구했던 거예요. 근데 수장이 안 보여줬다 했죠. 변호인의 변호권을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헌재 결정이 있잖아요. 헌재 결정은 법원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압 빈조서 경찰이 갖고 있는 것은 열람 등사의 권리가 인정이 돼요. 이 헌재 결정을 2006년인가 그때 형소규칙에 반영을 해요. 그게 이거예요. 우리 영장실질심사나 적부심은 지방법원에 사고 지방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구속영장 청구서, 이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 그런데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서 이것은 제한을 못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형소규칙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헌재 결정이 있고 그다음 이것을 반영한 형소규칙 이야기, 형소규칙에 관한 이야기다. 열번에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거 출석할 수 없다. 이거 좀 기억에 들어가고요. 아까 했죠. 경찰서 하면 의외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속 전 신문 할 수 있다. 영장 취임사 할 수 있다. 옳은 겁니다. 우리 앞에 봤던 건데 법원 청사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원 청사에서 하는 거. 그런데 자, 다만 이런 경우에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다. 됐죠. 법원 청사, 영장실질심사는 법원 청사. 그런데 출석 거부, 질병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 가능. 미연물의 피해자에 대한 구속점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방청은 허가할 수 있다고 했고요. 비협번에 그 구속장 청구된 피해자의 법배직형 가족 동거인 고용죄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피해자의 법배직형 그리고 가동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게 또 형소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조금 양을 펴보세요.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특공대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 하죠.